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영장류 연구의 전설이자 환경운동의 상징인 제인 구달 박사가 10월 1일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평생을 바쳐 침팬지를 연구하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 인물이었습니다. 193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구달은 23세에 아프리카로 건너가 고 인류학자 루이스 리케 박사의 비서로 일하며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1960년 곰베 숲에서 야생 침팬지를 관찰하던 그는 침팬지가 풀줄기를 손질해 흰 개미를 낚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이 발견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인식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침팬지가 육식을 하고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지닌 존재임을 입증해 과학계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학사 학위조차 없던 그는 케임브리지대 박사과정에 입학해 1966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야생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의 연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저서 인간의 그늘에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동물 행동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1977년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세운 그는 침팬지 보호와 서식지 보존에 앞장섰고 1991년엔 청소년 환경 프로젝트 뿌리와 새싹을 창설해 전 세계 120개국 젊은 세대가 생태 보전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희망은 행동에서 온다는 그의 신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UN 평화의 메신저로 임명된 그는 대영제국 훈장과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1996년 첫 방한 이후 반달곰 보호, 개 식용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국립생태원에는 그의 이름을 딴 제인 구달의 길이 조성됐습니다. 그의 연구는 여성 과학자들에게도 길을 열었습니다. 다이앤 포시, 비루테 갈디카스 등 영장류 학자들이 뒤를 이었고 구달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며 생애 마지막까지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배우이자 환경운동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녀는 내 영웅이었다. 그녀의 연구는 우리가 모든 생명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일깨워줬다고 추모했습니다. 유엔은 그녀는 인류와 지구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바꾼 인물이라며 애도했습니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제인 구달. 그가 남긴 조용한 메시지는 여전히 지구 곳곳의 숲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체로 꼽히는 완보동물이 또 한 번 그 내구력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물곰, 곰벌레로도 불리는 이 생명체를 최근 중국 베이징 생명체학 연구소 연구진이 이들의 방사선 내성 메커니즘을 분자 단위로 밝혀내며 인류 생명공학 연구에도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완보동물은 몸길이 0.05mm에서 1.2mm에 불과한 미세 생물로 이끼나 낙엽 틈, 심해 퇴적층, 극지 바다까지 지구 거의 모든 환경에 서식합니다. 1773년 발견된 이후 전 세계에서 1,500여 종이 확인됐는데 최근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능력이 속속 밝혀지면서 과학계의 스타 생물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의 생존 비결은 툰이라 불리는 극단적 휴면 상태입니다. 수분이 거의 없는 환경이 닥치면 완보동물은 몸을 오므려 표면적을 줄이고 내부 대사를 0.01% 수준으로 낮춥니다. 세포 내에서는 구조를 안정화하는 특수 단백질이 생성돼 세포막과 단백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D섭 단백질은 활성산소로부터 DNA를 감싸며 방사선 손상을 막습니다. 실제로 D섭을 인간 세포에 이식하자 DNA 손상이 약 4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7년 유럽우주국은 완보동물을 러시아의 무인우주선 포톤 M3에 실어 12일간 지구 궤도에 올렸습니다. 진공 상태와 자외선, 극저온,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완보동물들은 귀환 후에도 살아남았고 일부는 번식까지 했습니다. 이후 과학계에서는 완보동물은 우주 생존이 가능한 최초의 지구 생명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중국 장링창 교수팀은 신종 완보동물 힙시비우스 헤나넨시스를 대상으로 감마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완보동물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200에서 2000그레이의 방사선에 피폭돼도 곧바로 손상된 DNA를 복구했습니다. 핵심은 TRID1 단백질이었습니다. 이 단백질이 손상 부위에 P53 BPI 단백질을 모아 DNA의 이중 나선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복구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여기에 DODA1이라는 유전자는 박테리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방사선 노출 시 베타레인이라는 항산화 색소를 만들어 세포 내 유해 화학 물질을 제거했습니다. 방사선 손상의 60에서 70%가 이런 화학적 반응 때문임을 고려하면 완보동물은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화학적 스트레스까지 차단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BSC1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높여 세포 복구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완보동물은 방사선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며 회복하는 생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생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견입니다. 장 교수는 완보동물의 복구 메커니즘을 인체세포에 응용하면 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우주 비행사나 핵 오염 환경의 생명 보호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전류의 흐름을 1조분의 1초 만에 바꾸는 새로운 원리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나 성질을 이렇게 빠르게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 물리학과 김지희 교수 연구팀은 아주 약한 전압만으로도 전류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명했습니다. 기존 기술은 10억 분의 1초나 100만 분의 1초 단위에서만 조절이 가능했지만 이번 연구는 그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전류의 부호를 바꿀 수 있음을 실험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2차원의 반도체 모티2와 백금이 맞닿은 부분에 빛을 쏘는 실험을 통해 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내부 전기장이 반대로 뒤집히며 전류의 반응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복잡한 장치 없이도 미세한 전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화 가능성도 높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9월호에 실렸습니다. 이번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은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지희 교수는 앞으로는 천조분의 1초 단위까지 제어하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초고속 통신, AI 연산, 양자정보 기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재료로 꼽히는 위상초 전도체 개발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위상초 전도체는 잡음과 충격에 강해 양자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특수한 소재입니다. 부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창원대 등과 함께 5년 동안 총 47억 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부산대 옥종목 교수는 이 연구가 성공하면 부산이 한국의 양자 소재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양자 시대에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부산대는 전류 제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시에 차세대 양자 소재 연구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래 과학의 중심에 부산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